어제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있었죠. 가처분 신청 여부, 인용 여부에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될 수도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깊은 내용에 빠져있는 국민의힘 얘기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에서 인사드립니다. 천하람입니다. 네, 지금은 순천 그곳이죠? 네, 맞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계속 오시다가 오늘은 좀 일정 사정으로 이렇게 전화로 하는데 일단은 질문을 바로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신문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죠? 네,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다 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는 겁니까? 네, 크게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그 위장 사퇴 논란이라고 알고 계시는 배현진 최고위원의 의결 부분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몇 분의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이제 의결에 참여했죠. 이거를 두고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인데 이분들이 다시 또 의결에 참여한다. 아하. 그럼 과연 이게 비상 상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퇴가 된 거냐 아닌 거냐,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저희 당에 좀 높은 사람들 한 몇백 명이 모여 있는 이제 의사결정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원래 저희 보면 참석해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ARS 전화 투표만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ARS 전화 투표에서 그냥 동의하면 1번, 부동의하면 2번 이걸 누른 걸 가지고 과연 참석했다고 볼 수 있느냐. 아하. 보통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전화 투표나 온라인 투표를 인정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에. 예.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ARS로 진행한 것만으로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라고 볼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더 크게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결국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 모든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를 그 하부 기관인 무슨 최고위원회니 전국위원회니 의원총회니 이런 곳에서 해임할 수 있느냐 하는 또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구체적으로 크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비상 상황 얘기입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했던 그 상황. 이 주호영 비대위 입장에서는 이게 당대표 고리된 경우하고 준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 상황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일단 그 주호영 비대위 쪽에서도 네. 그 최고위원들의 사퇴 여부와 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주호영 비대위에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의 상임정국위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당원 당규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비상 상황이 맞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이상 설령 최고위원회 의결에서 뭔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치유가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태도를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자가 치유된 것이다. 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대법원 판례 얘기를 좀 든 것 같아요. 급박하다면 좀 사퇴했다가도 사퇴 안 된 것처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의결 종족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퇴한 임원들까지 이제 사퇴가 안 된 것으로 기존의 권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죠. 예. 민법에 일부 상법 규정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요. 네.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분이 사퇴했다고 하면 그 재적위원에서 아예 모수에서 그분들이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제적하고 있는 분들의 과반수만 출석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9명에서 두 분이 사퇴했으면 7명을 제적위원으로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5명이 출석하지 않고 네. 4명만. 4명. 그리고 뭐 더 사퇴하더라도 이제 줄어들어서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비상 상황이냐. 그리고 과연 사퇴한 사람들한테까지 권리 의무를 인정해줘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직접 참여했던 뭐 신은규 변호사한테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판사 이제 담당 판사가 상당히 우리 쪽 얘기를 많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재판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서 뭐 우호적인 태도나 뭐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결과가 꼭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끼리 또 뭐 불이익을 그렇죠. 맞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신문의 분위기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제 절차에 참여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주로 저희 그 비대위 쪽 대리인에게 질문이 집중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절차상 하자는 어느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절차상 하자가 정당의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사법부가 꼭 개입을 해야 할 정도로 명백하고 크다고 볼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사법부의 그 고민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뭐 일단은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고 좀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법조인이기도 하니까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저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저희가 지금 좀 절차가 사실 굉장히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원이 가능하면 정당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맞고, 예. 네, 이번에는 그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의 지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개입을 할 여지가 조금 더 큰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기본적으로 강용석 후보가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본인도 방송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련 가처분에서도 당시 그 강용석 후보의 손을 좀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치 영역에 있어서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별로 좀 꺼리시지 않는 스타일 아니냐.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 아니냐 하는 관측들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태의 발단이 됐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효력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징계받은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직무를 대행하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인데 만약에 뭐 결론은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제가 봤을 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안 소송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내 상황은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결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의 문제다. 예. 네, 지금 보면 양쪽 다 그 서로에게 어떤 정치적인 타협의 여지를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다만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이 좀 손을 펼쳐야지 정치적인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의 여지라는 게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당의 주류적 입장이 있는 분들이 뭔가 좀 이준석 대표가 납득할 만한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해서 서로가 입장차를 줄이는 것, 그게 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이 나서는 방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 당의 주류적인 입장이 결국은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과연 실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솔직히 나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 초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일반적으로 당정 분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느냐가 사실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서시는 게 뭐 가장 크고 뭐 의미 있는 어떤 요인일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 인선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주기현 전 강주시장 후보 비대위가 합류가 됐는데 이 부분 논란이 좀 많습니다. 뭐 호남의 대표성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호남 대표성을 따져보면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뭐 못지 않은데요. 뭐 또 이정현 뭐 의원 전 의원 등등 있는데 혹시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뭐 원래부터 비대위 출범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여러 군데다가 얘기를 많이 해놨었고요. 뭐 저보다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의원이나 뭐 정운천 의원 같은 분들이 뭐 많으시죠. 그 외에도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이번 비대위에 주기환, 뭐 정양석, 전주에 이렇게 호남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 자체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 호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낙마하고 나면 서진 정책이 다 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호남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뭐 저도 대찬성인데 이제 문제는 주기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들도 대통령실에서 사실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저희 윤석열 대통령과 원래 또 근무를 같이 했던 그런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너무 사적 인연이 있는 분들과 어떤 분들의 그 채용이 너무 많은 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주기환 전 후보를 발탁했어야만 했느냐. 저는 조금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실까봐 새롭게 출범하는 비대위의 동력의 관점에서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인선의 문제는 계속되는 것 같은데 또 한 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예결위 간사를 지금 뽑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 왜냐하면 김성원 의원이 예결위 간사였는데 이번에 그 사진 잘 나오게 뭐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그만뒀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걸 보면서 돌격대장 했던 분들은 다 영전한다라고 좀 약간은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결국 이제 윤핵관이라고 언론이든 아니면 뭐 당내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저희 당의 너무 핵심 요직들을 많이 핵심 요직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과거에 친박, 친이 논란이 있고 그랬던 것이 결국 특정 라인에 들어야만 또 그중에서도 핵심에 들어야만 당내 요직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또 좋은 지역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뭐 실제 사실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윤핵관 중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와 설전을 벌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산과 관련한 굉장한 요직인 예결위 간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 또 어떤 윤핵관 핵심이 돼야지만 우리 당에서 잘 나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당내 구성원들이 열심히 지역 챙기고 정책 짜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그 당내 핵심 세력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 저희 집권 여당의 어떤 정책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혁신위 활동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천하람 위원장 혁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 말을 했더라고요. 비대위 혁신이 병립하는 상황 어색하다라고 하면서 혁신이 해체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이 뭔가 이렇게 강한 의견을 내시는 거는 뭐 좀 오랜만인 것 같기도 오랜만입니다. 합니다. 근데 많이 오랜만입니다.
예. 네, 물론 안철수 의원은 뭐 혁신형 비대위가 있는데 혁신위가 왜 또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애써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랑 전혀 관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글쎄요 이거는 뭐 저도 그냥 주관적으로 이거 뭔가 이준석 대표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라는 느낌이 일단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혁신형 비대위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냉정하게 봐서 비대위원회는 온전하게 혁신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니까 뭐 여러 안건들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혁신위를 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아젠다들을 비대위가 차용해 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호영 비대위원장도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조호영 비대위원장도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결국은 네. 안철수 의원이 내가 이준석 대표의 그 상대방이다. 대신할 수 있는 나중에 당대표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저희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당권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준석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희 지지층의 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주장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들으셨을 건데 뭐 20분간 모두 발언도 하고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도 했거든요. 혹시 네. 유의미하게 좀 인상 깊게 들으셨던 부분 있을까요? 네, 뭐 모두 발언이나 뭐 네. 기자회견이나 확실히 도어 스태핑 하실 때보다는 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안정된 그런 형태로 하셨고요. 뭐 외교라든지 뭐 노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원칙론적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저는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대변인이 기자분들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뭔가 좀 기자분들을 미리 좀 정해놓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과 짜진 않았더라도 대변인이 사전에 누구에게 질문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진행했던 그런 인상을 줬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좀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면 좀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 차라리 생동감 있는 질의응답으로 보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